오늘의 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전교생 1만 명의 시대. 출산율이 최고 수준에 도달했던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에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서울 한 초등학교 전교생의 숫자가 1만 명에 육박했다고 한다. 와, 사진을 보기만 해도 저절로 느껴지는 당시의 분위기. 김종원 작가, 육아맘, 육아스타그램, 초등학생 출산, 아이 1960년대 전교생 1만 명. 40대 이후의 삶을 초라하게 만드는 10가지. 당장 해야 할 것들을 선택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아서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나중에 세상이 억지로 시켜서 강제로 해야만 한다. 운동과 독서, 바른 식생활, 사색 글쓰기 등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결국에는 해야 할 것들을 당장 귀찮다고 생각해서 거부하면 훗날 맞아야 할 40대 이후의 삶은 점점 최악이 될 뿐이다.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내가 원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확인해보라. 1.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말과 글로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 2. 마음이 힘들 때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나날. 3. 누가 봐도 헛된 친구 관계에 너무 많은 관심과 시간을 소모하는 모습. 4. 부정적인 말투와 습관으로 주변에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고 분쟁이 중심이 되는 것. 5. 여전히 주어진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즐기며 사랑하는 일만 찾는 모습. 6. 자신을 위해 돈을 써야 할 때 쓰지 않고 무조건 아끼려고만 할 때. 7. 활용은 전혀 하지 못하고 매번 공부만 하며 스스로 무기력에 잠기는 나날. 8. 자신의 삶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니 자꾸 다른 사람의 일상을 염탐하며 참견하는 모습. 9. 나쁜 식습관과 운동하지 않는 삶으로 점점 비만이 되어가는 몸과 나태한 마음. 10.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친구와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만 말하는 삶. 그게 아무리 사소한 일이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최선의 내가 된다. 가장 빛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말라.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고생하는 나를 위로하는 9가지 주문. 1.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이긴다. 2. 나만 스스로 인정한다면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3. 누군가를 위로할 시간에 여기 힘든 나를 먼저 위로하자. 4.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의 장점을 찾는 하루를 보내자. 5. 나의 고통스러운 이 시간은 나만 만들 수 있는 예술 작품이다. 6. 방황한다는 건 노력한다는 증거고 노력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증거다. 7. 죽는 날까지 잊지 말자. 살아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 8. 나는 무엇도 불평하지 않는다. 모두 하나하나 스스로 이겨낼 것이다. 9. 내가 보낸 시간은 사라지지 않고 내 두 눈과 가슴에 산처럼 쌓여 있다.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2024년 3월 김종원 작가. 진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전하며 산다는 것. 내가 참 존경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8단계로 정리를 해봤다. 페이지를 넘기듯 한번 순서대로 읽어보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으며 동시에 어떻게 사는 것이 자신과 세상을 위한 삶인지 저절로 깨닫게 될 것이다. 1. 여기 매일 20년 넘게 남한산성 꼭대기로 올라가는 나이 70이 넘은 할머니가 있다. 2. 365일 내내 날이 춥거나 더워도 고령인 그는 반드시 올라가서 하루를 시작한다. 3. 그는 거기에서 20년 내내 94세가 될 때까지 등산객을 상대로 김밥을 팔았다. 할머니는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던 걸까? 4. 이게 답이다. 할머니는 몸이 아프거나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김밥을 판 돈을 기부했다. 5. 2024년 94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할 때까지 그는 무려 7억 원이라는 큰 돈을 기부했다. 6.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남은 월세, 보증금인 5천만 원까지 아이들에게 기부하고 떠났다는 사실이다. 7. 형편이 어려워서 10살에 학교를 중퇴하고 먹고 살기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할머니는 이런 사명감을 품고 있었다. 8. 멋지게 자라날 아이들이 공부할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 굳이 그걸 내세우거나 강조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만약 당신이 선하다면 당신의 영향력은 저절로 세상에 퍼질 것이다. 하지만 말로만 선하다면 죽어도 당신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살았을 때 부록처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라. 그 안에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을 기도하듯 품고 또 품고 살아라. 그럼 삶의 마지막 순간 세상은 당신을 스스로의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할 것이다. 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누구나 그런 미래를 만날 수 있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건 칭찬이 아닌 격려입니다. 먼저 자신감과 자존감을 분명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신감은 어떤 일에 대한 결과로 세상이 주는 것이라면 자존감은 어떤 일을 시작한 동기와 거기에 쏟은 노력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은 세상이 주는 평가에 따라서 늘 달라지지만 한 번 가진 자존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자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니까요. 자존감의 형성은 어릴 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의 적절한 말을 통해서 자존감을 탄탄하게 다지는 방법을 깨우치게 되니까요. 이때 필요한 게 칭찬과는 결이 다른 격려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격려가 아이의 내적인 동기와 노력을 조명한다면 칭찬은 그 일에서 나온 결과만 주목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자신감과 관련이 있고 격려는 자존감 형성에 매우 큰 역할을 하죠.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말을 소개합니다. 1. 실수한 덕분에 배울 수 있는 거야.
2. 쓴맛을 경험해봐야 단맛이 더 소중해지지. 3. 잘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달라서 특별한 거란다. 4.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5. 자신에게 예쁜 말을 들려줘야 마음이 더 건강해지는 거야. 6. 무언가 꾸준히 하는 네 모습이 참 보기 좋아. 7. 시간을 귀하게 쓰면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 8. 네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 무엇보다 소중해. 9. 모든 건 지금 다 잘 되고 있어. 10. 오늘도 행복을 부르며 하루를 예쁘게 보내자. 11. 집중하는 모습까지 어쩜 이렇게 근사할까? 12. 뭐든 반복하면 빛이 나는 거란다. 13. 네가 활짝 웃으면 엄마도 저절로 웃음이 나. 14. 그 어려운 걸 또 해냈네. 15. 꾸준히 하면 결국 해낼 수 있지. 16. 너는 보석이야. 그러니 힘들 때는 마음껏 울어도 괜찮아. 아무리 물에 젖어도 보석은 여전히 빛나니까. 김종원 작가, 육아맘, 육아스타그램, 육아데디, 육아파파, 초등학생, 초등맘 스타그램, 부부, 그림책, 동화책,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아이의 어휘력과 지능을 폭발적으로 확장하는 부모의 27가지 맞장구 치는 법. 보기만 해도 내일이 기대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주도적이며 언어 능력이 뛰어나서 뭐든 빠르게 배우고 활용하죠. 그런 아이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들었던 맞장구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언어 능력이 뛰어난 아이가 되는 것은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아이의 어휘력과 지능의 발달을 도와주는 27가지 맞장구 비법을 전합니다. 저장하고 기록하셨다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활용해 보세요. 아이의 하루하루가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1. 오,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됐어? 2. 우리 딸, 우리 아들 역시 할 때는 한다니까. 3. 뭐든 대단하네. 4. 좀 더 생각하면 더 멋진 생각이 나올 것 같은데. 5. 멋져. 말도 안 되는 걸 말이 되게 만들었네. 6. 와, 정말 축하해. 7. 맞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8. 진짜 궁금하다. 그건 대체 어떻게 생각한 거야? 9. 와, 정말 신기하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 10. 좋아. 이번에는 네 말대로 해보자. 11. 엄마랑 같이 해볼까? 12. 신기하네. 그건 왜 그렇게 된 거야? 13. 우리 애기는 그것도 참 잘하네. 14. 역시 네 생각은 특별해. 15. 그런 일이 있었구나. 16. 고마워. 네 덕분에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되네. 17.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멋진 생각이야. 18. 그것도 정말 맞는 말이야. 19. 와, 정말? 20. 거 봐. 하면 다 되네. 21. 세상에, 그건 엄마도 몰랐던 건데. 22. 정말 대단해. 대체 어디에서 찾은 거야? 23. 역시 척척 박사. 뭐든 잘 알아. 24. 그건 몰랐네. 진짜 처음 들었어. 25. 오, 역발상이네. 그런 방법도 있었구나. 26. 정말 대단해. 진짜 열심히 했구나. 27. 생각도 멋진 우리 딸, 우리 아들. 참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김종원 작가.
어떠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행동은 아이의 어휘력과 지능에 손상을 주게 되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아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맞장구를 친다. 2. 대화를 나눌 때 눈을 맞추지 않는다. 3. 아이가 해야 할 것들을 모두 대신해 준다. 4. 아이와 같은 수준의 유아어만 사용한다. 5. 질문에 귀찮아하며 짧게 대화를 끝낸다. 6. 긴 시간 혼자서만 놀게 방치한다. 7. 스마트폰, 게임기만 주며 혼자 놀게 한다. 김종원 작가, 육아맘, 육아스타그램, 육아일기, 육아데디, 육아파파, 초등학생 5살, 6살, 7살, 8살, 그림책, 동화책,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고1 아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예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내 아이 성장 인력. 수준이 낮은 사람은 남이 칭찬받는 것을 좋은 마음으로 지켜보지 못합니다. 분노와 시기, 질투 등 낮은 수준의 감정들이 사랑과 성장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김종원 작가님의 우리 아이 첫 인문학 사전. 내가 시작해서 끝까지 해낸 일에서만 나는 무언가를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 힘과 지혜를 나는 굳게 믿습니다. 행복은 숫자가 아닌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를 가져도 그걸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 하나로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언제나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